자, 중화 반응은 통합과학에서도 나오고, 그다음 화학원에서도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중화 반응이 무엇인가 먼저 볼게요. 이런 게 중화 반응이에요. 염산이 있고,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 산하고 염기겠지. 이들이 반응하게 되면 NaCl, 그다음에 H2.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HCl 같은 애들을 산이라 그러고요. NaOH를 염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NaCl을 염이라 그래요. 염. 그리고 물이죠. 일단 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을 텐데, 이 NaCl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하고 있는 그 물질들을 대부분 염이라고 표현해요. 염. 알았지? 그러니까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뭐 이런 애들 있죠? 염화칼륨, 그다음 황산 나트륨 이런 애들 전부 다 통틀어서 염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수용해상에서는 HCl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고, NaOH는 Na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반응한 건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의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이제 반응해서 뭐를 생성하냐면 이렇게 해서 물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NaCl은 NaCl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그대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자, 얘네들 있잖아요. 이 이온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이온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이온들을 이름이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H 플러스가 산에 있는 H 플러스 하고요. 염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요. 그럼 이제 뭐를 생성하냐면 H2 이렇게 액체를 생성하게 되면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열이 나와요. 이 열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화 반응은 발열이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가 일어났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올라가. 자, 왜 올라가냐면 얘는 금방 얘기했듯이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부피가 늘어납니다. 자,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는 물이 생성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00ml의 산과 그다음에 100ml의 염기가 반응을 해. 그러면 200이 돼야 되잖아. 사실은 200이 안 되고 201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얘는
는 물이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걸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올라가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중화 반응인데,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이 알짜이온 반응식을 잠깐 보면요. 이 알짜이온 반응식에서 여기 1이라고 써 있잖아.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도 1이죠. 그럼 여기 앞에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는 뭘 뜻하는 거냐면 뒤에 있는 물질들의 몰수 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1로 반응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양적 관계는 자,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하고요. 그다음에 반응한 OH 마이너스 몰수가 항상 같답니다. 항상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반응한 H 플러스 몰수와 반응 OH 마이너스 몰수가 같다는 것은 뭐가 관계없냐면 산염기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HCl이 있어. 근데 NaOH가 반응해서 이제 중화가 된다. 반응이 완결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HCl이 100개 있어요. 그럼 NaOH는 100개까지 반응하겠지. 알겠지? 그다음 아세트산이 100개 있어요. NaOH가 반응해서 중화가 일어났대. NaOH 몇 개 필요하다고? 똑같이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HCl이 강산이고 아세트산 약산이지만 이 산의 세계하고 관계가 없어. H 플러스가 몇 개인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럼 요번에 이제 이가산 한번 볼까? H2SO. 얘가 100개 있다고 하죠. 그러면 NaOH는 몇 개까지 반응해? 200개까지 반응해. 알았지? 그러니까 황산이 100개 있다는 거지. 이 안에 H 플러스 200개 있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간에 상가용기의 반응에서는 그 양적 관계가 반응한 H 플러스의 몰수하고 또 반응한 OH- 몰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양적 관계. 자, 그러면 이 몰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몰롱도 알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몰롱도는 모분의 뭐냐면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그러면 용질이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산, 염산에 있는 HCl하고 수산화트륨의 NaOH가 바로 용질이란 말이에요. 물에 녹아 있으니까. 그러면 용질의 몰수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곱해주면 돼?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 먼저 염산의 농도가 있고 염산의 부피가 있을 거예요. 두 개를 곱해. 그러면 염산의 농도와 염산의 부피를 곱했기 때문에 요거는 HCl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질의 몰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안에 수소가 얼마 있냐를 따질 때는 곱하기 n을 해, n. 이게 n이 뭐냐면 이게 헷갈리지 마. 이게 n은 가수야, 가수. 자, 가수가 뭐였지? 가수 선생님이 얘기해 줬나?
이게 그러니까 물질 하나가 내놓을 수 있는 H 플러스의 숫자라든가 물질 하나가 내놓을 수 있는 OH만 숫자에 따라서 일가산이 있고요. 이가산이 있어요. 일가산은 n이 1이고 이가산은 n이 2가 되는 거야. 일가산은 이런 애들 HCl 같은 애들. 이가는 H2SO4 같은 애들이 이가예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에서 내놓을 수 있는 H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일가산, 이가산으로 나눠집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야. 일가 염기가 있고요. 이게 일가 염기. 그 다음에 이가 염기. CaOH2 이게 이가 염기. 그래서 이때 이제 가수가 1이면 2를 대입하고 2면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HCl은 가수가 얼마예요? HCl 가수 1이야 1. 그러면 여기까지 곱해주게 되면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H 플러스의 몰수가 됩니다. 염기도 마찬가지겠다. 뭐 염기도 NaOH의 농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aOH의 부피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이 값이 뭐에 해당하냐면 NaOH의 몰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 또 뭘 곱해줘야 돼? 가스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전체는 뭐의 몰수가 되냐면 OH-의 몰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반응한 H 플러스와 반응한 OH 마이너스 같으지 얘들이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식은 N, M, V는 N-M-V-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중화 반응 또는 삼연계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좀 볼까? 봐봐. 예를 들어서 자, 0.1몰 농도의 HCl 20ml를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0.2몰 농도 NaOH의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자, 0.1몰 농도 20ml가 있고 그 다음에 NaOH의 농도는 모르죠. NaOH의 0.1이라는 거 알고 있지? 0.2몰 농도 NaOH는 알고 있고 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피니까 V를 모르네요. 얘를 이꼴로 놓고 V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제? V는 얼마 나와야 돼? 응? 10이 나오면 되나요? 따라서 부피는 10ml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이번에는 문제 이렇게 돼요. 0.2몰 농도의 황산 Vml를 중화하기 위해서 0.1몰 농도의 NaOH를 20ml를 반응시켰대. 그럼 미수가 이제 V만 미수죠. 얘 V로 찾으래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V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0.2몰 농도 Vml지. 그지? 그럼 이제 가수가 2예요. 이 경우는. 0.2몰 농도고 부피를 모르네요. 그런데 NaOH는 일가 염기가 되니까 농도에다 그냥 바로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관계식에서 V만 찾으면 돼요. 자, V는 얼마 나와요? 응? V. 얼마? 5 나와요. 응? 음, 예, 5. 그러면 이때 5ml가 들어갑니다. 응? 5ml가 이제 맨 처음에 있던 황산의 부피다라고 구하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관계식을 계속 이용했냐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계속 이용했죠.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 중에 하나. 알겠지? 자, 그럼 교재로 가보면 교재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중화 반응의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생성되느냐를 알려주고 있고요. 발전 방식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이와 같은 양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자주 물어보는 거라 그랬는데 금방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풀어볼 때 볼게요. 0.2몰 농도죠. 염산이. 자, 0.2몰 농도의 염산이 10ml 있대. 근데 이때 수산화 발음이 이가 염기가 되고 그다음 농도는 0.1이 될 것이고 0.1 몰농도가 될 것이고 자,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수산화 발음의 부피 V입니다. 몇 밀리리터냐 라는 걸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만 미지수가 되냐면 여기 있는 V만 미지수가 돼요. 자, V 얼마예요? V 10이 나오지. 이 경우는 10ml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물질들의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러면 이러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로 뭘 하냐 하면
무엇을 하냐 하면 적정이라는 실험을 합니다. 적정이다. 이 적정이라는 게 어떤 실험이냐면 화학에서는 적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정을 해요. 근데 이 적정은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을 적정이라 그래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있을 텐데 그 농도가 얼마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알았어? 그걸 중화 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성이 이제 자려고 그러는 거지. 편안하게 아이고 그냥 등에 딱 기대가지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려고 자세를 딱 취하고 있죠. 기대지 이렇게 기대 이렇게 기대면 이렇게 잘 자잖아. 자, 그럼 중화 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 농도를 결정한다. 알았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결정해 주는 게 중화 적정이야. 알았니? 그럼 이제 중화를 하려면 그 중화 적정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농도할 때 표준 용액 알려줬나요? 응? 얘들아, 표준 용액 알아? 표준 용액은 농도를 정확히 하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 합니다. 알았어? 농도를 정확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맨 앞에 1단원에서 그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볼까? 배웠나 안 배웠나? 여기 배웠네요. 배웠지? 뭐라고 돼 있어? 0.1몰 농도의 NaOH 1리터 표준용액 만들기라고 돼 있잖아. 알았니? 표준용액. 그러니까 농도가 정확한 그런 용액을 표준용액이라 그러고 이거 만들 때 뭐가 쓰여? 부피 플라스크가 쓰여요. 실험 기구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화반 적정을 하려면 표준용액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지시약이야, 지시약. 그래서 지시약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고 실험 다른 과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시약이다.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indicator, indicator, indicator라고 해요. indicator. 자, 그럼 이 지시약은 어떤 물질을 쓰냐면 약한 유기산을 씁니다. 유기산. 이게 뭐 어려운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약산이야. 약산인데 어디에 있는 약산이냐면 유기물에 있는 약산. 다시 말하면 식물의 염료, 아니면 뭐 양배추즙 이런 애들. 그러니까 보라색 색깔 띠는 거 있지 양배추즙. 그지? 이런 애들들이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지시약으로 사용되어져요. 문제는 말이야. 얘를 쓸 때 많이 쓰면 안 되겠다. 맞죠? 왜? 액성이 산성이잖아. 산성이니까 많이 쓰면 안 좋은 거야. 다른 물질들의 액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약은 항상 한두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자, 몇 방울? 한두 방울. 한 방울 내지는 두 방울. 여기 쓰는 거죠. 어떤 원리로 색깔이 변하냐면, 봐봐. 자, 이게 이제 HH 플러스. 이걸 가지고 있는
어떤 유기물이에요. 제가 이제 IN이라고 하는 것은 인디케이터의 약자를 쓴 겁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지? 그런데 이 지시약은 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엔 IN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럼 봐봐. 얘를 말이야. H가 많은 곳에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로 붙으려고 한다고 이게 이런 형태 존재해. H를 잘 못 내놔. H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있잖아. 예. 얘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산성형이라 그래. 산성형. 자, 얘를 산성형. 그러니까 산성형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요. 알겠죠? 산성형. 자, 그럼 OH-가 많아요. 그럼 OH-가 많으면 얘가 막 반응해 버릴 거니까 결국은 IN- 형태로 존재하겠지. 알았어? 우성아 알았냐? 음. 자, 그래서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염기성형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놈의 색깔하고 이놈의 색깔이 다르다면 모두가 지시약으로 사용 가능한 거야. 알았지? 얘하고 얘의 색깔이 다르다면. 그러면 이 색깔이 빨간색이야. 요 색깔이 노란색이야. 지시하러 가능해? 그럼 얘도 많고 얘도 많아. 어느 한쪽이 많은 게 아니라 양이 비슷해. 그럼 무슨 색깔일까? 중간 색깔이야. 그럴 때는 액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거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무지개 색깔 알죠? 무지개, 무지개, 빨, 주, 노, 초, 파, 남보. 자, 얘를 세 개로 끊어요.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자, 왼쪽에 있는 색깔은 산성일대의 색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은 염기성일대의 색깔이에요. 자, 볼까? 무무빨, 산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지시약이냐면 페노프탈레인. 가운데 있는 게 메틸오렌지, BTB.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페노프탈레인, 무무빨이야. 자, 염기성에서 빨간색 나타내 주죠. 산성에서 무색이지만. 자, 메틸오렌지. 자,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가운데가 그래 주황색이야. 자, 노초파. 얘는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이야. 가운데가 그래서 초록색이야. 알았니? 어? 됐죠? 자, 좀 잠시 쉬었다가 발 자빠져. 발 자빠져.
샀어? 자, 지시약, 지시약. 저기 빨리 책 한번 빼. 책 한번 빼라고 우선. 자, 지시약이 이건데 얘들아 봐봐. 지금 예를 들어 BTB를 예를 들면 노란색일 때 파란색일 때 확실히 산성 염기성인데 중간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간 색깔이 결국은 그 액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색깔이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 변색범위라 그래요. 이 변색범위가 뭐냐면은 자 메틸오렌지 봐봐. 메틸오렌지는 pH가 3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빨주, 노구등 노란 색깔은 뭐냐면 노란 색깔은 여기서 싹 다 노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메틸오렌지는 노란 색깔일 때 사실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만 산성인 줄 알아요. 자, 그 다음 페놀프탈린 봐봐. 여기는 이쪽만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pH가 8에서 10 정도만 10 정도에서는 이제 불그스름하게 나오겠지. 그러다가 pH가 10보다 커지면 확실하게 빨간색이 나타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무색이라고 해가지고 중성이다 혹은 산성이라 얘기할 수 없는 애죠. 그죠? 그다음 BTD. 얘가 노란 색깔이야. 노란 색깔. 자, 노란 색깔이 되고 그다음 pH가 한 뭐 7, 8 정도 되면 색깔이 이렇게 파란 색깔이 나타나. 파란색. 그러니까 얘도 초록 색깔이 해가지고 중성이라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변색범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갖다 중화하냐에 따라서 적당한 지시약을 선택하는 것도 실험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야.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배운 화학 원에서는 뭐 세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중화점은 바로 뭐냐면 중화가 되는 지점들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낱말 정리한 거야. 표준 용액은 뭐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을 해봐야 되겠죠? 중화 적정. 실험이에요. 산염기 적정. 자, 적정 실험할 때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왜 그래? 이렇게 생겨 먹은 실험 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 먹은 거 마음에 안 들지?
자, 이렇게 생겨본 게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본 적은 있죠? 삼각 플라스크. 알았지? 얘가 삼각 플라스크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염산을 집어넣는데 20ml를 측정을 딱 해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염산을 저 이름을 미지용액이라 그럴게. 그럼 왜 미지용액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농도를 몰라. 농도를 모르니까 미지용액이다 이 말이지. 농도는 모르는데 이 얘를 일정량을 취해서 옮겨요.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20ml 취해서 옮깁니다. 일정량을. 그러면 일정한 양의 염산을 취해가지고 옮길 때 쓰는 거 있어요. 피펫입니다. 그렇지? 얘는 이제 20ml 일정량을 취해가지고 옮기면 되는 거죠. 피펫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를 중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려면 뭐 염기가 필요한데 이 염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걸 이제 이름을 뷰렛이라고 해요. 뷰렛, 뷰렛, 뷰렛. 자, 뷰렛에다가 이제 뭐 필요한 양만큼에 해당하는 염기를 집어넣죠. 이 집어넣는 염기가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용액이야. 그래서 0.1 몰농도 NaOH 표준용액을 담아요. 뷰렛에다가. 이 농도를 알고 있는 애예요. 그럼 이제 0.1 몰농도의 표준용 0.1 몰농도의 그 NaOH 수용액을 담을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이걸 만들 때 필요한 게 뭐죠? 부피 플라스크. 자, 시험 다 했네요. 중화를 합니다. 자, 중화를 할 때 얘가 중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냐면 지시약을 집어넣어. 자, 지시약을 집어넣고 이 콕을 열어서 여기에 표준 용액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알겠지? 자, 반응을 시키다가 지시약의 색깔이 변할 때까지 거기 어디야? 중화점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0.1 몰롱도의 NaOH 표준 용액을 중화점까지 반응한 부피를 측정해 준다. 그럼 중화점을 어떻게 한다고? 지시약의 색깔 변화로 아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NaOH나 HCl이랑 모두 가수는 1입니다. 그지? 그러면 NaOH의 농도, NaOH의 부피. 자, 농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부피는 알죠? 뭐 했으니까? 측정했으니까 알겠지. 자, 미지용액, 염산의 농도. 염산의 농도는 모르죠. 그지? 부피는 알아요? 몰라요? 부피는 그 맨 처음에 피펫을 이용해서 일정량을 취해왔잖아.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얘게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해. 그럼 이 값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두 놈을 곱한 값은 같다. 그럼 모르는 건 뭐만 몰라? 염산의 농도만 모르죠? 그러면 염산의 농도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NMV는 N-M-V'로 뭐 해준다?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중화 적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중화 적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농도를 모르는 물질의 농도를 확인하는 실험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준다. 그러면 염기의 농도를 구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염산은 50ml야. 농도를 모르네. 0.3몰 농도의 수산화 발음 수용액을 이용해서 25ml만큼 반응을 시켰대요. 그럼 염산의 농도를 모르니까 일단은 염산의 농도가 미지수. 자, 몇 ml냐면 50ml. 곱한 값은 자 0.3몰 농도인데 수산화 발음이 2가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3이 되고 곱하기 25ml를 사용했대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모르는 값이 뭐냐면 바로 염산의 물 농도만 모르죠? 얘만. 그지? 얘만 계산하면 돼. 얼마 나와? 나오겠죠.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염산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바로 중화 적정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있어. 응? 중화점을 찾는 방법.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일부가 있고 대부분은 교재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중화점을 실험에서는 지시학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는 문제 내에서는 자료를 해석해서 중화점을 찾는 거야. 알았지? 일단 중화점 찾기. 자, 중화점을 찾을 때 첫 번째가 온도 변화예요. 염산이 있는데 20ml가 있습니다. 여기에 NaOH를 가하는 거죠. 한 방울, 두 방울씩. 그러면 NaOH를 가함에 따라서 수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NaOH의 부피가 되겠죠.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가라면 여기 아이고, 여기가 가라고 한다면 나가 되고 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느낌이 오죠? 어디가 중화점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NaOH가 20ml 가했을 때 여기가 뭐에 해당하냐면 중화점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산에다 염기를 가했기 때문에 가해선 액성이 뭐가 될까? 산성. 가해선은 염기성. 이렇게. 알겠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음, 생성된 물 분자수. 같은 반응 가지고 할게요. 염산에다 NaOH 가했을 때. 여기 이제 물 분자수예요. Y축이. X축은 뭐에 해당하냐면 NaOH의 부피예요.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수는 맨 처음에는 없겠지만 점점 많아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일정해지겠죠. 알았지? 그러면은 지금 요 지점. 자, 여기. 여기가 가고요. 나고요. 다 지점입니다. 자, 일단 중성이 어딜 것 같아요? 나가 중성 같죠? 그지? 나가 중성이야. 그 다음 가는요. 산성이 되고 반은 염기성이 되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생성되다가 그 이후에는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세 번째는 전류의 세기예요. 자, 전해질은 어떤 물질이라고 그랬냐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의 세기가 변할 텐데 영은 아니겠죠? 전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류를 봤을 때 이때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NaOH의 부피. 어떤 중화 반응이든 간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나. 자, 여기도 중성은 나일 것 같잖아요. 나죠? 그지? 그러니까 나가 중성이에요. 그러면 중성 이전에는 산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중성 이후에는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전류의 세기는 무조건 이온의 농도하고 비례 관계에 있어. 자, 이온 수와 관계없어. 이온의 농도다. 이건 몰농도예요, 몰농도. 그러니까 일정 부피에서의 이온 수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전류세 감소하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온의 농도는 중화점까지 무조건 감소해. 어떤 반응이든.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에서는 대부분이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를 합니다. 문제를 만들다 보면 문제를 만들다 보면 농도가 일정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무조건 중화점까지 농도 감소해요. 알겠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중화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이 의미들은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각각의 이온과 전체 이온수가 변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자, 염산이 있는데 왼쪽 염산 집어넣었죠? 염산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H 플러스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저기 맨 처음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뭘 가했냐면 NaOH 가했나요? NaOH를 가했어. NaOH를 가하게 되면 자, 이 이온들 중에 여기에 있는 H 플러스하고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할 수 있죠. 이게 알자 이온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물이 생성이 될 거야, H2. 생성이 돼요. 자, 그리고 부피는 살짝 늘어났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이온을 보게 되면 일단 Na 플러스는 구경분연이라 있을 거고 H 플러스 하나 있고요. Cl 마이너스 이렇게. 다음 이번엔 또 반응을 시킵니다. 뭘 반응시키냐면 같은 물질인 NaOH를 반응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이 가능하죠? 알자 이온이니까. 자, 그럼 생성된 물은 하나가 더 생겼네. 그래서 H2가 이렇게 두 분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부피가 살짝 늘어났을 거고 수용액에 존재하는 애들은 Na 플러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온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이 악의 안에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가 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선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NaOH를. NaOH 집어넣지? 그럼 이제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자, 생성된 물 분자수는 여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두 개 있지만 OH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온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이제 OH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염기성이 돼요. 자 나머지 지점은 전부 다 산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액성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수용액상에 있는 이온들은 이런 수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온 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음,
자, 일단 공통적으로 Y축은 이온수입니다. X축은 NaOH, 부피. 그다음에 중화점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가 중화점. 자, 이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어 여기 10ml면 여기 20ml 되겠죠. 자, 보자. 자, 먼저 그 구경꾼 이온부터 그려볼게. 자, 구경꾼 이온은 EN이라고 해보면 CL-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겠지. 이게 CL-라는 거예요. 그 다음 Na+는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Na+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화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중화점이거든요. 여기 10mm 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CL-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2N이고 그 다음 여기는 4N. 자, H+. 맨 처음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CL-랑 똑같아야지. 그러다가 중화가 되면서 점점 없어져서 빵 돼요. 빵. 빵. 여기서는 계속 빵이 돼요. 이거는 H+. OH-. 자, OH-는 여기서부터 쭉 빵이에요. 그래 늘어납니다. 쭉 늘어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OH-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세 가지 이온, 그러니까 네 가지 이온에 대한 변화. 알자 이온 두 가지, 구경꾼 이온 두 가지. 그런데 구경꾼 이온에서는 중화점이 안 보이죠. 변화가 뭐 일정하거나 일정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이온으로 봤을 때는 알자 이온에서는 여기가 중화점이고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 우리는 전체 이온수의 변화를 보고 그 전체 이온에 대한 농도까지 파악을 해볼 겁니다. 언제? 다음 시간에.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화 반응의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 해석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은 명절 지나서입니다. 알았죠? 해피 추석.